자, 일단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은 조금만 밑으로 내리셔도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공식 홈페이지 찾아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종목 검색기의 교육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1개월 플러스 1개월 99만원 기준에 이벤트 기간 동안에 이제 가입하실 경우에 이렇게 한 달을 더 드린다는 거고, 여기도 2 플러스 2까지 진행해 드리는데 한 달을 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의 이벤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종목 검색기 이제 활용하시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종목 검색기는 이제 증권사가 지정돼 있어요. DB증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증권사 개설하시고 주 계좌로 사용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한 달을 더 드리고 또 주력주 포트폴리오 설정 잡아드리고 함께 수익 내러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VIP방에 198 이렇게 돼 있는데 1개월을 더 드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검색기도 계속 쓰실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검색기 쓰시고 그리고 한 달 더 추가해서 받으시고, 전화번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윤정두랑 꼭 오늘 통화 한번 해보고 싶다. 오늘 제 핸드폰을 제가 들고 왔어요. 방송 끝나고 이거저거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들고 오게 됐는데, 새벽에라도 통화 한번 하고 싶다. 이 지금 장 믿을 수 있는 장이냐? 그럼 전화 주시면 제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생방송 중이니까 생방송 중에는 못 받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방송 끝나면 연락 주실 분들은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어제 가입할 걸, 지난주에 가입했으면 금요일 날만 가입했어도 이런 후회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도 오늘 가입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기준점들이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끊어서 이제 설명을 쭉 많이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황 부분이란 말이죠. 그 시황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아주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요. 시황 부분은. 그거를 제가 지금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종목 검색기와 LG 전체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 드릴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시황 부분은요, 그 10번째 방 공지사항에도 바로 나와 있어요. 10번째 방 이렇게 보시면 새로 오픈한 방이잖아요. 그 공지사항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걸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황을 하나 놓은 게 있죠. 6월 시장 대전망, 금리, 환율, CPI, PPI,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에코프로에 대한 전략, 전망까지 싹 다 25일날 녹화를 해놓은 거니까 요거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놔 드릴까요? 우리 VVIP 방에도 올려놔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일반 방에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제대로 또 공부하시고 보셔야 되고 하다 보니 6월 시장 대전망, 금리, 환율, CPI 지금 이걸 제가 링크를 잘못 갖고 왔나요? 하여간에 포토샵을 좀 썸네일을 좀 바꿔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썸네일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시황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올려드린 시황. 그렇게 해서 6월 시장 대전망, CPI, PPI 여러 가지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방송 부분은 11시 30분에 시장 전망치에 대한 방송을 설정해 놓은 거니까 그것도 참조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5월달 한 달 기준에 많은 분들이 5월달 포트폴리오의 손익에 대해서 5월달은 시장이 안 좋아요, 손실을 많이 났어요 이러시는데, 저는 제가 볼 땐 다 거짓말쟁이들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5월 포트폴리오, 6월달 포트도 좀 이따 구성해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4월 28일 날 종가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포트폴리오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유가증권 시장이 3.36%, 우리가 3.54예요. 퍼센테이지 상승률 수익이.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장은 3.36 올라왔는데, 오늘도 지인분들한테 이 톡이나 문자 온 게 뭐라고 했냐면, 윤 대표님만 좋은 장이에요. 개뿔이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지. 난 그런 사람들 동료로 보기 싫어요. 뭐 동료야, 격이 다른데. 아니 어떻게 윤 정도만 좋은 장입니까? 유치원생이 다 아는 종목,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포스코그룹, 또 현대그룹, 이런 종목에서 계좌 수익이 3.54가 나와 있고, 그리고 Y센터 같은 경우에 또 엔터주들 기준에서도 가장 강하죠. Y센터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에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고 신고가를 내줬고, 그런 수익을 빼고도 이 계좌 가지고 수익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LG화학이 마이너스 5%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2차전지 종목군의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피눈물 흘리고 계시죠. 또 우리는 그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리고 종가 기준에 4월 말 종가 기준에 포스코 퓨처는 플러스예요. 에코프로 속된 편으로 개작살나 있죠. 개박살나 있죠. 아니 왜 그런 박살이 나냐고. 최고점에 차익 실현하면 되지. 우리 같은 경우 4월에도 포트폴리오에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전량 차익 실현했잖아. 전량 차익 실현 안 했다고 해도 47% 수익인 거고,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했고 이거 10만 4,700원의 전량 차익 실현한 거고.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는 6월에 설정해 드린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5월달의 포트폴리오처럼 단 한 번 매매 안 할 거예요. 또 4월달 포트폴리오처럼 단 한 번 매매 안 할 겁니다. 매매 안 하고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시란 얘기예요. 내일 오픈해 드릴 거예요. 오늘 좀 미리 오픈해 줘라. 현대차 30%, SK하이닉스 20%, LG전자 15%, LG화학 15%, 포스코퓨처엠 10%, 그리고 현대로템 10%, 이러면 딱 100%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의 기준을 가져갈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릴 거고, 시간이 안 되면 평상시에 그 공지사항에 동영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동영상 보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오늘의 기준은 오래간만에 뭐 마케팅 한번 진하게 제대로 하려고요. 마케팅. 예?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일자별의 수익 범위에 5월 19일, 5월 16일이 하이닉스가 9만원 찍은 날이에요. 5월 16일이. 그 5월 16일 하이닉스 9만원 찍고 오늘 기준에 11만 3천원인가요? 응? 얼마냐고. 25%? 이번 달에만? 2주 동안에만? 그 수익을 왜 놓치냐 이거예요. 하이닉스가 가다 보니 19일 금요일에 기준에서는 이제 한미반도체 요즘엔 욕 나오죠, 솔직히. 예? 한미반도체 요즘엔 욕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한미반도체 요즘에 갭상승에 들어가면 음봉 떨어져. 근데 계속 누적적으로 보면은 수익이야. 오늘도 짜증 이빨 나죠. 들어올렸다가 음봉으로 떨어져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전거래를 대비해서 강세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주느냐, 거래 대금이 유지되느냐, 하이닉스가 추세 강화가 진행될 수 있느냐,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네? 그 종목 검색기를 봅시다 한번. 5월달에 종목 검색기에 다 터져 나온 종목이에요. 종목 검색기, 그러니까 자동으로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그 수식이죠. 요즘 보니까 윤정두가 또 방송에서 종목 검색기 얘기 많이 하니까 다들 따라해. 앞뒤 방송 보면 다 종목 검색기 떠들고 앉아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이 보시면은 이렇게 종목 검색기의 기준에 Y젠터라든가 뭐 한미반도체, 포스코, MT 이게 다 떴어요. 다. 단 한 종목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떴습니다. SM 같은 경우도 떴죠, 검색기에. 근데 우리는 이제 단기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만 설정을 하는 거고.
응? 여기서 종목 검색기에서 뜨더라도 이렇게 하이닉스나 LG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은 전부 주력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력으로.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익, 뭐 변동성 매매 요 분류가 나뉘어져 있고, 포스코 엠텍이 시가총액이 1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을 넣어놓은 거고, 여기 있는 종목은 전부 1조 이상이에요.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러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5월 22일. 잘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드렸잖아. 그냥 말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할 거야. 어? 농담해 라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5월 22일 날 야간 방송, 최근에 들어서 야간 무방도 잘 안 하고 장 끝나고 방송에서 올려놔드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세요. 또 뭐라 그래요? VIP 방에 계신 분들 VVIP 방으로 넘어오세요. 또 뭐라 그래요? 불기둥 방에 계신 분들 VVIP 방으로 넘어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별게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예요? 이야, 하이닉스 22일이면 얼마야? 얼마긴 개뿔 뭐 얼마예요? 97,500원으로 끝나요. 급등 나오고 97,500원. 급등이 나오고 97,500원으로 끝나. 그에 반해서 현대차 밀렸지. 지금 20만원 공방이죠? 내일 비중 꽉꽉 밟아서 채울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아이, 뭐 초대박이지, 지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올해 1월 달에 18만원까지 밀릴 때, 우리는 포스코 퓨처엠을요, 지난해 7월부터,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해 7월 28일 날 시가총액 9조에서 18% 오른 거예요. 뭐 와닿지도 않죠? 우리 회원님들은 다 와닿거든. 시가총액 얼마입니다. 뭐 시가총액 몇입니다. 거래대금이 얼마입니다. 주식수가 얼마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가총액 9조일 때 얘가 7,740만 주짜리예요. 근데 7,700만 주짜리가 9조면 얼마야? 10만 원대죠. 10만 원대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7월 28일 이후에 고점 찍은 게 이제 20만 원대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만 원대 조정받아서 18만 원, 17만 6천 원까지 내려오는데, 우리는 에코프로를 7월 13일, 14일 날 그때부터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에코프로를 들여다보고 그때 7만 원대였어요. 에코프로가 82만 원이 아니에요. 7만 원대예요. 그 에코프로를 10월 달까지 가지고 오면서 2차전지 비중을 최대 50%까지 채워요. 그러니까 LG화학, 에코프로, 그다음에 금양, 그리고 나머지 변동성 종목군들 중간중간에. 그리고 에코프로를 10월에 정리해서 퓨처엠으로 바꾼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을 편입을 해서 이 포스코 퓨처엠을 언제 편입한 거니까 10월 중순에 편입한 거죠. 얘가 11월 달까지 가요. 나머지는 10월에 고점을 찍는데 얘는 11월 달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가 휘청되고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가 휘청됐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 퓨처엠을 12월, 1월 비중 확 줄여요. 그래서 2차 전지 50% 비중에서 얼마 25%까지 줄여버립니다. LG와 포스코 퓨처엠 두 종목으로. 25% 이하로 줄인 거예요. 그 결론은 이번에도 똑같죠. 포스코 퓨처엠 1월 26일 날 올해 들어서 2차 전지 시발점이 된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 포스코 퓨처엠을 1월 26일 날 12번의 매수세를 냅니다. 주가가 14.22% 올라와요. 근데 그때는 거래대금이 1조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종목군들별로 삼성전자 이외에 1조 넘는 게 없었고, 삼성전자 1조도 한 달에 몇 번 안 나왔을 때예요. 어찌됐든 거래대금 시장 전체가 5조 원으로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테슬라가 하루에 11%씩 올라오는 그 힘을 바탕으로 1바따로 움직여 준 거고, 그게 18만 원이에요. 그때 12번의 매수에 나가면서 25% 미만으로 줄여놨던 2차 전지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돼? 무지하게 높아졌겠죠. 그러면서 2월 달에 에코프로 BM, 또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그렇게 하면서 주력은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을 가져가고, 나머지 2월 달부터 해서 공격적으로 에코프로 변동성 매매하는 거고, 그 50% 이상의 2차 전지 비중을 지금 다시 줄여서 30%인데 실질적으로 30% 미만이죠, 사실은. 왜?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만 남기고 나머지 정리. 압축합시다. 압축해서 비중이 높더라도 30% 미만. 그리고 지금은 더 줄여져 있는 상태에서 에코프로 80만원 넘길 때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60만원대에서 재편입, 70만원대 후반에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산 물량은 손절.
그것도 짧게 3% 밀려? 아니 전량 정리 끝. 왜? 지금 쳐다도 안 봐. 에코프로. 왜? 2조 6천억 터지던 종목이 하루에 거래대금 2,800억으로 10분의 1 토막 났으니까요. 결론은 우리는 2차 전지는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2차 전지 끝까지 갖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중만 조절한다고 했기 때문에 LG화학을 2차 전지 대장이라고 여러분들이 갖고 가신 분들은 없죠. 우리는 LG화학을 LG에너지솔루션의 블록딜 이슈 때문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슈 부분을 치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변동성의 기준.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C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하방으로 밀려 내려온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의 기준인데 그중에 대장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을 18만 원대에서부터 그리고 1월 26일 날 18만 6천 원의 그날의 기준에서 매수 사인을 드리고 12번의 매수 사인이 얼마까지 나가요? 20만 8천 원까지 매수 사인을 줘요. 남들은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11월, 12월까지 몰빵하라고 그랬다가 1월 달 들어서 그때 돼서야 1월 중순에 전량 손절 때렸다가 1월 26일 날 연휴 지나자마자 얘가 폭격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쥐가 손절했는데 뭐라 그럴 거야? 아 이거 오버슈팅이에요. 다 파세요. 그 14% 올라오는 날 다 팔라고 했겠지. 양봉인데 왜 파냐고. 그리고 나서 1월 31일 날 갭상승 이후에 23만 4,500원 고점 찍고 밀릴 때 전량 매도. 이게 1차 매도예요. 그리고 전량 재편입. 그러고 나서 전량 매도가 정확히 4월 얼마? 언제요? 19일입니다. 4월 19일. 이날이 포스코 퓨처엠이 42만 2,500원을 찍은 날이에요. 우리는 얼마의 전량 매도예요? 41만 원대의 전량 매도. 그리고 재편입은 그 다다음 날부터 했는데 그래도 재편입 단가가 높아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이왕 얘기가 나온 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이 차트에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낮에 그 잘라놓은 거 말고 지금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포스코 퓨처엠은 거짓말쟁이들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손실이 날래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난 그 7월 이후에 지난해 7월 이후에 이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 이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들어왔다 그랬죠. 에코프로는 10월이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20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와요. 그래 마지노선을 17만 원대로 잡고 마지막 2차 전지 물량 25%는 유지한다. 그리고 요자락에서 전량 착시라는 거예요. 이게 일봉으로 따질 때 24% 올라온 날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량 착시를 하고 재편입을 한 거죠. 2월 달에. 그리고 에코프로가 날아갔죠. 얘는요 정확히 4월 달부터 날아갑니다. 뭐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하루 거래대금 1조를 못 내주다가 그냥 시원하게 두 번 날아가고 꼬리 달고 내려와요. 그러면 자 저렇게 그어놨는데 지금 34만 원이고 얼마 전에 35만 원 수준까지 왔어요. 34만 9천 원까지. 그죠? 그럼 35만 원을 만약에 넘긴다고 칩시다. 그럼 윤정도와 함께 하신 분들이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35만 원을 또 지금의 주가면은 지금의 종가 기준이면 윤정도와 함께 하신 분들이 손실을 낼래야 손실이 날 수가 있냐고.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올릴 때 여기서 꼬리 달린 날 전량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편입을 했어요. 그럼 35만 원 위쪽에서 거래가 된 날은요. 하루, 이틀, 3일. 35만 원 종가 기준으로 3일도 안 돼. 예? 그잖아요. 35만 원 종가 기준으로 넘긴 기준이 넘겨서 끝난 날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래 안 그래요? 전량차익 실현 하나, 둘, 3일뿐이 더 됐냐고. 3일도 안 돼. 하나. 이틀뿐이 안 돼. 35만 원 위에서 종가로 끝난 거. 요날까지 3일? 그리고는요. 추가적으로 35만 원 위로 올라온 날은 하나, 둘, 5일? 35만 원에 살래야 살 수가 없는데 왜 자꾸 35만 원 위에서 샀다고 억지를 쓰고. 아니 우리 정 의원님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38만 원에 사신 분들도 계셔. 근데 왜 그러면 여기서 안 팔았냐고. 차익 실현 문자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데. 그리고 4월 뭐 이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신규 가입자가 있으니 그것도 아니야. 결론은요. 윤정도를 혼내는 건 혼내줘도 돼요. 왜 여기서부터 재편입이냐? 혼내줘도 돼. 대신에 나머지
포스코 엠텍이나 코스모 화학이 50%씩 밀려 떨어질 때, 그럴 때 싹 다 정리해서 이쪽으로 갖고 와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밀린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런 종목을 들어간 적도 없고, 거의 변동성 생길 때만 들어갔지.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재편입의 기준을 분할 매수를 잡아들인 거, 그걸 혼내시고, 그 다음부터는 결국 윤정도 얘기 들으니 개뿔이나 35만원 위에서 우리가 산 적이 없는데 여기서 몰빵해버리고 그 다음에 추가 편입을 못해갖고 엉엉엉 우는 거, 그거만 습관만 고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윤정도가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정리하세요 정리, 이거 갈 수 있어요, 그럼 가는 거고. 응? 이해되세요? 얘가 고점 대비 지금 19% 빠져 있어요. 응? 에코프로 어때요? 고점 대비해서 33%입니다. 에이, 뭐 19%나 33%나. 맞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갖고 있어봐. 그 쉬운 건가? 24%. 에이, 뭐 5%뿐이 차이 안 나는데 직접 갖고 있어봐. 그 5%가. 거기다가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예를 들면 27만원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 올라와야 돼. 포스코는 10%도 아니야 지금 주가 대비. 그죠?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손실 1이야 손실 2기가 어려워. 그럼 얘 기준에 25만원으로 잡아볼까요? 4%? 4% 돌려놨을 때 손실이신 분들 허벌나게 많지. 저 가격 위에서 움직일 때 굉장히 많았잖아. 에코프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뭐 60만원 올라온다고 칩시다. 60만원 위에 산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허벌나게 많지. 예? 그잖아요. 우리는요, 꼬리를 달릴 때마다 차익 실현하고, 양봉 터질 때 재편입해서 또 꼬리 달려 또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 들어갔던 거, 따라 붙었던 거, 순절, 짧게. 그리고 나선 쳐다도 안 본다 그랬죠. 왜? 거래대금이 없어. 2조 6천억 터지던 애가 거래대금 없는 날이 2조 3천억이야. 10분의 1 토막이야. 얘가 가, 안 가? 못 가. 끝. 얘를 60만원 돌려도 60만원 위에서 거래된 게 거의 한 달이 돼버려요. 그럼 얘는 손실이 많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요, 표취함 멀쩡하다니까. 그럼 결론은요, 종목 검색 얘기하다 좀 멀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장 공략주 뭐 이렇게 오픈해 드릴 거란 말이에요. 5월 30일자 공략주. 그러면 그거는 전부 이렇게 시가총액 교단위 이상짜리 종목 올려드려요. 굳이 지금 장에 시가총액 1조 미만 볼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지극히 윤정두의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윤정두가 생각한 내일장 들여다볼 종목. 그렇게 해서 신고가가, 얘도 신고가. 얘는 눌렸지만 얘도 지금 34만원대 35만원 와우 땡큐. 얘도 신고가, 얘도 신고가. 지금 생각해보면 얘네만 갖고 있었어도 5월 20일 이후에 딱 5거래일 만에 계좌 수익이 최소 5%에서 10% 나오겠구나. 그 생각 안 들어요? 답답해. 이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를 시가총액 Y센터 2조에 달하는 이런 종목에서부터 시가총액 3위, 5위, 11위까지 남들이 손가락질하겠죠. 윤정도 저래서 먹고 살겠니? 윤정도는 항상 20몇 년을 유료활동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소형 잡주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이런 주력주에서. 그리고 나서 이러한 종목, 박스, 초록 색깔 박스 친 종목이 뭐예요? 저게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이에요. 조금 전에 유튜브 봤더니 그 연세가 있으신 분인지 없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적 능력이 다 훌륭하실 텐데 억지를 부리시는 거지. 여기저기 하도 당하시다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거야. 뭐냐면은 글을 올리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이수페타시스 산 거 계좌 오픈해 놓으면은 야 내가 믿어줄게. 안 믿어줘도 돼. 뭐 내가 그지야 양아치야? 안 믿어주셔도 된다고. 그리고 그게 못 믿어오면 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방송에 나가서 예를 들면은 우리 VVIP 방에 이렇게 인원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VIP 방에도 또 볼기둥 방에도 인원이 다 들어와 계세요. 유료방이 이렇게 있어요 다. 유료방이 없는 게 아니야. 유료방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 예를 들면 이수페타시스다. 이수페타시스가 뭐 종목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았고 교육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윤정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가만히 계시겠냐고. 이수페타시스가요 새롭게 포착이 된 게 이날 새롭게. 그전에는 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없었어요? 이수페타시스가 포착이 되고 11,350원에, 그리고 오늘 지금 얼마냐? 14,700원이야. 우리 갖고 있냐고. 한 주도 없어. 공식적으로는. 왜? 우리는 무슨 백화점이야?
종목이 많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5월달 포트폴리오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냥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LG와 포스코 퓨처엠 그거 가지고 5월달 수익 3.5%, 3.6%야. 거기에 Y젠터 수익이나 이런 거 하나도 포함 안 됐어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높다는 얘기야. 겸손 떠는 거지 윤정두가. 그러니 방에 계신 분들이 만기 연장 안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나 이제 배울 만큼 배웠어. 나 혼자 해도 되겠구나. 오케이. 하산하십시오. 응? 중간에 이탈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명 정도? 농담이 아니라? 안 계신단 말이에요. 이수베타시스는요. 교육용입니다. 시가총액 1조 넘기면 들어갈게요. 1조 넘긴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1조 넘기는 종목에서도 동진세미캠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있고 HP, SP도 있는데 1조 미만짜리에 그렇게 우리가 굳이 매달려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종목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무백스요? 우리 이거 한 주도 없어요. 다만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뜨면 이게 한번 딱 뜨고 없어지고 그게 아니야. 계속 뜹니다. 계속 22% 올라갈 때까지 현대무백스도. 나 종목 검색기 받고 싶어요. 얘기했잖아요. 종목 검색기 받는 방법. 유료 가입하시면 검색기 드려요. 이제는 뭐 예전처럼 뭐 샘플 버전들을 샘플을 왜 드리나? 방송에서 맨날 보여드리는데 오늘도 보여드리는데 오늘도 LG전자 좀 이따 보시면 내리 나오는데 샘플을 뭐 하려고 드려? 나는 포트폴리오 다 필요 없고 그냥 단타 칠래요. 나는 장중에 매매할 수 있어요. 검색기 방 하나 잡아주세요. 그럼 종목 검색기 방으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단타 치시면 되지. 단타 치시면. 결론적으로 이수베타시스, 뭐 현대무백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문자 사인은 잘 안 나갑니다. 왜? 1조 이하짜리는 안 나가요. 1조 이상. 언제부터? 2월부터 그래요. 1월 때는 어쩔 수 없이 1조 미만도 받죠. 여러분들 1조 미만짜리 종목 해보니까 좀 매매 좀 해볼만 하시던가요? 해볼만 하셔?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실 나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소형주 잡지에서 뭐 한번 어떻게 해볼까? 오늘 같은 날 LG전자의 흐름에 상한가도 한번 기대하면 되잖아요. 2022년 12월 23일 윤정두 생일날 LG전자가 보합에서부터 보합 출발에 보합 그리고 약보합으로 갔다가 상한가 갔어요.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 터졌나 그날? 그리고 상한가 아니면 어때? 10%면 30% 비중에 10%면 오늘 하루에 1% 계좌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3%. 15% 비중에 1%면요. 10%면요. 1.5%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소형주 잡주 현대무백스입니다. 2%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몰빵을 하잖아. 그래갖고 운 좋게 한번 수익 나면 대박 났었다. 그 다음날 하한가 맞고 올라갈 때는 막 상한가 가라고 기도하면서 밀려 떨어지면 막 3% 5% 밀리면 정신 못 차리고 거기다가 또 자신감 붙으면 신용 미수 몰빵했다가 한 방에 그냥 계좌 마이너스 나오고 그거 하지 말자니까. 22일날 화요일이에요. 윤정두가 지금 이걸 장난치려고 해? 오늘은 하루 종일 마케팅 한다고 그랬잖아. 마케팅 한다고 해놓고 이런 종목 보여줘? 시가총액 3위 하이닉스, 시가총액 5위 LG화학, 시가총액 7위 현대차, 시가총액 11위 포스코 퓨처엠? 얘네를 보여주면서 마케팅이 되나?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어찌됐건 2조 6천억 3조에 달했던 종목 이걸 오픈해놓고 한미반도체는 조금 여러분들 관심이 있을 수 있지. 포스코 퓨처엠도 꼬딱지만큼 왜 에코프로를 들어갈 거니까. SK하이닉스 좋은 거라는데 저걸 왜 사? 원금 회복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결론은? 지난주에만 가입했어도 이 수익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 포트를 구성해놓고 멋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보는 거야. 초록 색깔 박스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삼부토건 강원에너지 휴마시스 포스코 엠텍 이제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1조를 넘긴 건데 저런 종목을 윤정두가 강력 매수 이렇게 했을까? 코스모왕 매수했을까요? 코스모왕 매수 신호 자체를 안 내보냅니다. 왜요? 삼부토건 상한가인데 왜요? 교육용으로 1%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지도 마세요. 저런 데서 수익 내면 저런 종목만 매매합니다. 기다리십시오. 2차전지 여러분들이 초대박이에요. 행복해요. 그런 2차전지 종목 주세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몇 번을. 몇 번을. 여러분들께서 눈에 보이시는 것만 믿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좀 기준을 잡으시라고. 어떤 거? 자, 보시면은요. 종목 거래대금의 기준이 얼마씩 터지느냐? 응? 그것만 좀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종목의 거래대금이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2022년 하반기 기준에 2022년 4월 18일이죠. 이때 그 거래대금 1,000억까지도 막 밀려 내려와요. 자, 보시면은 2022년 8월 24일 날 현대 로템이 1조를 넘기면서 장중 20% 수준의 상승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이외에 거래대금 1조 이상 넘기는 종목. 응? 두 번째가 11월 11일 카카오예요. 11월 11일 카카오. 얘가 장중 22%까지 올라와요. 거래대금 9조 9,800억, 9,980억. 이거 시간에까지 하면은 뭐 1조 넘겼겠죠. 그리고 2월 달에 에코프로 그 초폭등이 나오는데도 1조를 못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LNF가 2월 28일 날 거래대금 9,980억, 70억. 얘도 1조를 넘겼겠죠. 시간에까지 하면. 이게 2월 달까지고 나머지 거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수치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날부터 3월 6일부터 작년 하반기에 거래대금 1조 이상 넘긴 게 두 종목뿐이 없다니까요. 8월 24일 날 현대로템과 11월 11일 날 카카오 두 종목. 올해 들어서 2월 28일까지도 2월 달에 그 에코프로 BM의 초폭등이 나와도 1조를 못 넘기고 LNF가 오히려 28일 날 1조 수준의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죠? 그럼 올해 2월 28일까지 1조 넘긴 게 단 한 종목도 없는 거야. 3월 달에는요, 15개 나옵니다. 15개. 3월 16일, 17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5천억짜리가 거래대금 1조 터지면서 상한가 하는 거예요. 뭔 개뿔이나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지금 가만히 이러고 계시면서 그냥 이 종목 상한가 하나 주세요. 이왕이면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하나 주세요. 걔가 거래대금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5천억짜리가 3월 16일 날 갭상승 나오고 상한가 갈 때 그게 1조. 그 다음날 21% 오를 때도 1조를 넘겨요. 그렇지 않고서는 21%는 상한가가 못 가.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넘기던 애가 거래대금 1조 넘기던 애가 400억 500억 터지는 날들이 있어. 근데 그걸 붙들고 상한가 가라 가겠냐고. 와, 진짜 가겠냐고요. 못 가겠죠. 결론은요, 그 거래대금이 터지는 시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3월 달에 15개의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나왔어요. 4월 달에는요, 4월 달에는 25개 나오는데 4월 4일 날 하이닉스가 블록딜의 물량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1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4월 4일 거 빼면 25개. 그러면은 5월 달에는요. 5월 달에 5월 2일 날 에코프로 하나. 그리고 내리 없다가 5월 26일 날 하이닉스. 그리고 언제? 5월 30일 날 하이닉스.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슬슬 불이 붙어서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군을 놓고 보십시오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든 300메가 밑으로 좀 종목을 녹화 파일을 좀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간에 그 방송을 또 그대로 올려놓을까 했는데 아니야, 크기가 도저히 안 맞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3월 6일부터짜리를. 3월 6일 잘 보세요. 빠르게 넘깁니다.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요, 포스코 케미칼 1조 이상인 거 3월 7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3월 14일 이게 몇 개요? 3월 달에만 1조 넘긴 게 15종목이었다고. 제발 좀 부탁인데, 공부하기 싫으면 윤정두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라고. 채널 돌리거나 유튜브에 어떤 정신 나간 애들 거 제발 좀 듣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5천억짜리가, 얘가 주식수 몇 개? 1900만 주짜리예요. 1900만 주. 1조 5천억일 때 1조 1000억 터트리면서 상한가를 간 거예요. 1조 5천억짜리가 거래대금 1조 1000억. 대주주 지분, 삼성전자 지분 다 빼고 나서 개뿔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어떻게 1조 1000억씩이나 터지냐고. 근데 그렇게 터졌으니까 상한가 가지요.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못 가는 거? 왜 못 가요? 그러면
옆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추천하는 놈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쓴다고 지금도 사라고 매수사인 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야, 이 정신머리 없는 친구야. 내가 윤정도한테 방금 배우고 왔는데 이 정신 나간 애야. 이거를 왜 추천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뺨싸대기를 때릴까 보다. 이렇게 하셔야 정상이라고. 오늘 거래대금 373억이에요. 오늘 거래대금이 373억이라고. 거래대금 1조 터졌던 애가 거래대금 자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배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시장 수익률보다 등락률보다 허벌나게 높게 올라왔죠. 근데 지금부터 만약에 시장은 당연히 윤정도가 위로 간다 그랬잖아요. 유럽이 사상 최대치, 일본도 사상 최대치, 미국도 폭발적인 시세, 기술주 난리 초난리. 그러면 날라간다 그랬잖아요. 시장 지수 검은 색깔 선은 날라간다 이거야. 그럼 얘는요. 시장 대비 월등한 변동률이 나오려면요. 변동률이 왜 나와서?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나왔지. 얘가 거래대금 없이 지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그냥 점상을 간 거야? 거래대금이 얼마였는데? 없었잖아 아예. 없었던 거래대금이 터져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1월 3일날 상한가 장중 기준에. 그래 안 그래요? 1월 25일날 상한가. 얘를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으면 얘가 언제 어떻게 상한가 가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1900만 주짜리는 거 주식 수를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기준에서 이 종목군이 상한가를 이렇게 가고 21% 추가 폭등 나오는 게 1조씩 터져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에 개풀이나 거래대금 제일 작은 날이 언제였어요? 이날 얼마야? 140억 터집니다. 100분의 1 토막이야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100분의 1 토막인데 이걸 가지고 상한가 보내주소 하고 앉아 계시냐고. 전략 매도라고 몇 번을 얘기해. 이 수익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윤정도는 1조 미만이었어도 1월 달에는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에 5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고. 1조 미만이어도. 그러고 나서는 1900만 주짜리니까 5만 원 넘기기 시작하면 1조 수준이잖아. 5만 원 넘기는 게 언제예요? 1월 중순이지. 이때 상한가 갈 때 이때가 1조 이상이었지. 그러고 나서 거래 터지는 날마다 안 들어가겠어요? 15만 원까지 수익 다 냈지. 마지막 들어간 물량은요. 손절이지. 얼마야? 13만 원에. 13만 원에 손절 다 했잖아 우리. 농담이 아니라. 지금 13만 원 손절이니까 부럽죠. 15만 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우리가 사실 13만 원대 초반에 샀거든. 15만 원에 차익 실현 못했어. 윤정도도 건방 떠니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거래 급감하죠. 다 팔고 나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되는 거 그게 모두 윤정도 머릿속에서 나오는 종목군들인데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 급감한 종목에 대해서 넣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에코프로 급감했다며 10분의 1 토막이라며 넣어놨네. 이때까지만 해도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또 1, 2위에 놓여져 있었다고. 그리고 또 시간의 강세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기준인 거지 얘를 우리 주력 포트에 넣지 않는다고요. 지금 동시 접속사 수 22분이야. 작년으로 따지면 100분의 1 부분? 100분의 1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접속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셔야지.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능동적으로. 새벽에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악을 쓰고 있는데 악을 쓸 이유가 뭐가 있냐고 윤정도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뭐 애드립 떠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준에 지금이라도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는 배워서 되는 게 어딨어요. 36년을 해도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데 그 노하우를 한 번에 어떻게 다 알아가겠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공부의 열의가 굉장히 세요. 맨날 손실나다 보니까. 근데 눈을 뜯고 찾아봐도 여기저기에 교육 자료를 제대로 드리는 쪽이 없어요. 지금 뭐 무료로도 도서 자료도 드리고 동영상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 교육 자료 달라고 그러시고 유료 회원님들은 이렇게 9시간짜리 14시간짜리 이런 교육 자료가 많아요. 24시간짜리 이런 거 198만 원 이거 유료 회원님들은 그냥 다 달라고 하면 다 드린다고.
거래대금부터 해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그랜비례 매매 법칙, 그다음 보조지표부터 해서 캔들까지. 이게 우스운 거 같죠? 거래대금, 이동평균선, 캔들, 이 세 가지만 배우면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세 가지 기초도 모르면서 사칙 연산도 모르면서 자꾸 응용 학습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초를 탄탄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일단은 수익부터 내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란 말이에요. 응? 지난주에만 들어오셨어도 얼마나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행복하겠어요 지금. 이런 종목군들로. 꼭 하루 지나서 후회하고 그 다음날 또 후회하고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실 나는 거는 안 아까운데 뭐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안 아깝다기보다는. 근데 윤정도한테 쇠경 주는 거는 힘드신 거야. 야 머슴 일로 와봐. 열심히 했어. 너 일로 와봐. 이건 힘드신 거야. 24일에도 마찬가지야.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에코프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리의 주력은 하이닉스야.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빠지지가 않죠. 종목 검색기가 아니라 내일장 공략주에 2,400개 종목에서 종목 숨겨놓고 야 히든 종목 드릴게요. 그런 헛소리 안 하고 방송에서 뭐 하이닉스가요? 뭐 좋아요. 해놓고 들어와서는 어디 이상한 소형주 변동성 종목 그런 거 주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주력주를 잡아드리고 변동성 종목은 오히려 그걸 팔아서 주력을 사십시오 그러잖아. 다른 데는요. 얘를 팔아서 LG화학을 팔아서 에코프로를 사라 그래. 정신 나간 거죠. 우리는요. 에코프로를 팔아서 LG화학을 사라 그래. 맨 마지막 단계. 결론은 24일 날은 LG화학이 변동이 컸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70만 원까지 다시 밀려 짜증스러운데 올해 들어서의 수익 LG화학 짱이죠. 지금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어요. 어찌됐든 24일 날에도 보시면은 삼부토건 포스코 엠텍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의 종목군들도 이렇게 포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거 매매성이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포스코 엠텍 안 드립니다. 예전에는 매수에 나갔죠. 시장에 거래대금 없을 때라든가 또 우리가 수익이 빵빵하게 나서 2차전지 뭘 사도 갈 때 그럴 때 주력 2차전지 딱 채워놓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딱 채워놓고 에코프로 집중 몰빵하고 거기에 코스모화학도 있네, 포스코 엠텍도 있네 이렇게 해서 순환적인 매매도 해줘. 지금은요 얘네 들어가라 돈 주고 들어가라 안 들어가요. 고점 대비 50%씩 깨져 있죠. 반등 조금 나오면 대박 나셨죠 이런 애들한테 왜 속냐고. 반등 조금 나와도 우리는 대박 나셨죠가 아니라 빨리 파세요. 왜? 거래대금이 6천억 7천억씩 터지는 애들이 거래대금이 300억 400억이야. 그러면서 반등이 찔끔 나와. 배악포 꼴이 달립니다. 정리하십시오. 강하게 올라오면 그때 거래대금 확인하고 들어가십시오. 얘 정리해서 빨리 LG와 포스코 퓨처엠 사십시오. 응? 2차전지 비중 너무 높으면 빨리 정리해서 하이닉스 사십시오. 내일부터는 이제 자동차 또 본격적으로 또 편입 비중 잡아야죠. 삼성중공업 거래대금 터지고 오버슈팅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수익 매매로 들어갔어요. 왜? 종목 검색기 떴으니까 변동성 매매 들어갔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기준에서 LG전자 사실 때 돈이 없다? 얘 정리해서 사십시오. 수수료 빼고 나오십시오. 어차피 얘가 삼성중공업이 변동성이 커지려면 최소 3천만 주 터져야 됩니다. 지금 2,500만 주까지 터졌는데 거래가 지금 둔화돼 있죠. 그러면 빠져나오셨다가 거래 3천만 주 터지는 날 들어갑시다. 조선주가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지를 못하는데 70년대 인류 역사상 배를 가장 많이 찍은 게 70년 초반이에요. 70년. 그리고 나서 배의 수명 25년 30년인데 경기가 안 좋아서 새로운 배를 못 찍고 노후된 선박 그냥 운행하다가 그러다가 새로운 선박 전혀 안 찍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2005년이 선복 과잉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돈이 넘쳐나서 수명 다 안 됐어도 배를 빨리 찍고 싶다 해도 최소 20년 이상 쓴단 말이에요. 배는 25년 30년을 쓴다고. 20년만 잡아도 2025년이 돼야 선복 과잉이 올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금리 급격히 올리고 경기 안 좋다 엄한 소리 해가면서 기초소재 벌써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쪽은 다 냅두고 결론적으로 조선주 대박이에요. 나 무서워서 2차전지 못 사고 난 무서워서 하이닉스 못 사고 무서워서 LG전자 못 사고 그래놓고 황금 대바닥 줍니다 하고 조선주 건설주를 사고 있어요.
그거는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력주 채워놓고 거래 터져 있는 종목 채워놓고 5월달 들어서 1조 넘긴 종목 딸랑 2개 있는데 에코프로와 하이닉스야.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완전히 거래 대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하이닉스는 26일, 30일에 1조씩 터지면서의 변동성이 확장이고. 그럼 누굴 사야 돼? IT 사야지. 그리고 조선주가 잠깐씩 반짝반짝 하면은 그때 한번 들여다 보시든가. 검색대 딱딱딱 잡아주니까. 하루에 뭐 수십 종목 나와요? 아니잖아. 그리고 24일. 그리고 25일 날은 뭐 보라 했어요? 이 목요일 아침에 보실 종목입니다 했는데 한미반도 다 좋은데 얘는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삼성중공업도 2,500만 주 터지라는데 안 터져. 안 터지면 못 보는 거지. 응? 포스코퓨처엠 150만 주 터지라는데 안 터져. 안 터지니까 변동률이 크게 안 나와. 막 10%대가 안 나오는 거야. 80만 주대. 그러면서 거래대금 그래도 몇위? 4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포스코퓨처엠이 그나마 꼬리 안 달리고 양봉으로 빵 뻗어준 거예요. 내일은 쫙쫙. 응? 송채영 선생님 너무 애쓰시네요. 종목 검색기 최고입니다. 무료로도 매포해드렸고 유료 회원님들은 뭐 그냥 쓰고 계시니까. 어? 아니 시가총액 극대형주를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을 믿고 쫓아오셔야지 매번 남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욕할 값어치조차가 없어.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형 잡주에서 30몇 년을 20몇 년을 또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한 윤정두가 그런 소형 잡주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특출난 몇 명 정도가 소액 가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액이 아니더라도 한 1억 가지고 치고 빠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억 가지고 치고 빠지고 할 능력이 안 되시니까 지금 시간에도 지금 무료 방송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윤정두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VIP방, 불규등방, VVIP방 여기 계신 분들만 합치고 그리고 또 카톡방 시끄럽다고 안 들어 계신 분들도 계셔. 자산가들 중에서는. 그러면 최소 윤정두 유료 회원분들 200분 이상 계시는데 그분들 자산이 어때?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수백억을 매매를 하세요. 물론 포트 구성을 위주로 가시죠. 그런 분들은. 어찌됐건 1억을 가지고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기준 그런 분들 뭐 개별 매매에서 소형주에서도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어. 그 사람이 빠져나왔다는 건 물량 던지고 나왔다는 건데 그 물량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요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 접속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00분 이상이 계시는데 유료방에 그것도 고가방에 들어와 계셨다는 건 자산이 규모가 있으시다는 건데 그러면 소형주 잡주 들어가서 매매가 될 것 같아요? 예? 안 된다고. 종목 하나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 100억 들어가 버리면은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래대금 막 수천억씩 터질 때 그때 한번 뭐 일부 들어가는 거지 100억씩 어떻게 들어가 저런 종목에. 뭐 한 명이 100억 들어가나? 방 안에 200명이면은 공격적으로 LG전자 매수 우리 비중 30% 채웁니다. 전체 포트의 기준에서는 15%고요. 최대폭 30%까지 채웁니다. 하이닉스 매수 이랬을 때 우르르 들어가도 전혀 시세에 영향이 없고 우리가 빠져나오고 싶은 가격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주력주라는 거지. 몇 명은 와 대박났어요 하고 200명이 있어. 예를 들면 방 안에 소형 잡주 상한가가 막 와 선생님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난리가 나.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 1%도 안 되는 200명의 1%는 넘겠구나. 예를 들면 200명에 한 대여섯 명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면은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착각을 하세요. 아 삼부토공 우리 대표님이 엊그저께 언급했는데 진짜 대박났네. 내가 못 샀어. 아 내가 봐봐 우리 대표님이 저런 삼부토공 같은 단기 따블 나는 종목 줄 거야. 단기 따블 나는 종목이 어딨어. 그럼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을 여러분들이 다 사고 계셔야지. 윤정두 방에서 우리나라의 땅을 반을 갖고 있어야지.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인 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올해 들어서 상반기 1월부터 지금까지 계좌 한번 까볼까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까봐? 다 마이너스죠 대부분이. 운 좋게 2차전지 들어가 수익 좀 났다가 운 좋게 그것도 끝자락에 그 좀 수익 났다가 지금은 속된 표현 개박살 나 있잖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운 좋게 뭐 여기서 들어갔다고 뻥치지만 우리는 여기 다 들어가. 왜?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면 들어가요. 우리는. 거래대금 최상위로 들어오면. 꼭 보면 이런 데서 사, 이런 데서.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샀다 운 좋게 수익 났는데 차익 실현도 못해, 결국은. 그걸 기도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IT 더 날라가면 그때 가서 얘 팔아서 IT 사 또. 그래 내가 사면 왜 정점인지 이러고 계시고. 근데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대차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죠?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밀려가지고 20만 원까지 내려와 버렸어. 현대차만 갖고 계셨어도 올해 기준에 현대차만 갖고 계셨어도 올해 기준에 지금 되게 많이 밀려가지고 20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30% 수익이야. 올해 기준에 30%. 그럼 SK 하이닉스 볼까요? 자, 올해 기준에 SK 하이닉스 올해 1월 3일날 저점 찍고 나서 50%야. 엄마? 시가총액 3인데? 미친듯이 갔네? 나만 빼고 갔네? 이런 짜증나네? 근데 웃음이 나오네? 그 다음에 현대차는요? 현대차 맞고,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확 볼까요? 이 세 개가 우리의 IT, 자동차, 2차 전지에서도 가장 못 간 놈을 갖다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 22%? 그러면 똑같이 얘네들을 30% 갖다고 치면 얼마야? 22%, 50%, 30%니까 100%에 그럼 계좌 수익이 33% 나와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 안 그래요?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저 세 종목만 갖고 있어도 33%의 계좌 수익이 나 있어야 돼. 거기에 2차 전지 에코프로의 그 미친 듯한 폭등, 그 수익,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익, 엔터주들의 수익, IT, 여타 종목의 수익, 그거 다 합산하면 여러분들 계좌가 더블도 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수익 하나도 안 나고 시퍼렇게 물들었는데 종목 뭐 매매했나 검사해보면은 2차 전지도 LG화학과 포스코 퓨처하면 다 냅두고 어디서 이상한 종목 고점 대비 막 50%씩 빠지는 포스코 엠텍 그나마 요즘 조금 돌렸어요. 그죠? 고점 대비 36.99 그나마 많이 돌렸네. 50% 빠졌어. 50% 가까이. 코스모 화학 50%씩 빠졌다.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돌리지도 못했어. 포스코 그룹주들은 돌리는데 나머지는 돌리지도 못했잖아. 결론은 윤정두의 주관적인 생각의 기준에서 종목을 끄집어 내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이걸 보십시오. 그리고 윤정두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어떤 종목이 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LG전자 내일 올라요? 올라? 나도 몰라 윤정두도. 다만 내일 오를 거냐 못 오를 거냐의 기준에 거래가 1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 또 거래대금 3위의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양봉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일 기준에 일단은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방향성이 위일 가능성이 높다. 윗방향. 왜?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잡혀 있고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수급이라니까.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려고 캔들을 보는 거야. 캔들을 봐서 빨간색이면 누가 샀구나.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누가 샀구나.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형성되어 있구나. 거래량이 터져 있으면 우와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져 있네. 손바뀜이 많았고 신뢰도가 쌓이는 추세 강화가 형성되어 있구나. 그것에 대한 보조 지표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일목균형 볼린저 밴드 파생. 아니 무슨 펀드멘탈의 기본적인 거고 누가 때려 사야 올라가는 거지. 개뿔이나 무슨 파생분. 예를 들면 SG 사태 같은 경우에 그냥 누가 때려 사니까 올라간 거지. CFD를 활용을 해서 때려 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그 비이성적으로 올라가니까 대주주가 까버리잖아. 결과론적으로 쉽게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 볼린저 밴드에서 이 상단을 볼린저 밴드 전략만 7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단 부딪히면 꺾이면 팔아라가 아니라 상단 뚫리면 살아야 또 전략이 다 틀려. 7가지나 있어 최소.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하이닉스의 지금 펀드멘탈이 저평가냐 아니냐 할 때 저평가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현재 저평가야.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니지. 그 전엔 더 저평가 했지. 근데 그때는 왜 못 올랐지? 왜 못 올라? 올해 들어서만 50% 올랐는데. 그 이전부터 작년 10월부터 지금 올해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누가? 하이닉스가 좀 전에 올려드렸잖아. 동영상까지 올려드렸잖아. 매집의 기준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이거 다 유료 회원님들께는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도 이 말씀 안 드렸어요?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 이 매집에 대해서는 안 나오네. 그럼 오늘 원고에서 보여드리면 되지.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에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IT와 자동차예요. 그 IT와 자동차를 왜 매수했니? 라고 했을 때 저평가 상태니까. 왜 근데 저평가 상태인데 지금 매집하니? 이슈가 막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현대차는, 기아는 사상 최대치 실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지금은 이제 수급이 멈추니까 못 가는 거죠. 외국기관이 안 사니까 못 가는 거야. 앞으로 사겠니 했을 때 얘기했잖아. 사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1인데 우리나라 영업이익 13조 1인데 그 1위의 영업이익을 하고 있는 현대차를 안 사면 누굴 살 거냐고. 에코프로? 현대차 지금 시가총액이 42조 4천억인데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합쳐가지고 50조를 넘겼다니까요. 걔네를 살까? 영업이익 개뿔 다 없는 애들을? 그러니까 매집의 기준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매집의 기준이. 하이닉스 어디서? 여기 있잖아요. 10월 이후에 쌍끌이 매수 1위. 금액 기준으로 1조 6천억?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올해 들어서는요. 올해 들어서는 더 많이 샀지. 왜냐면 작년 하반기에 매도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 1억 9천억? 야 1조 9천억? 1조 9천억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 뭐를? 주식 수량 1900만 주 샀잖아요. 1950만 주. 얘 주식 수가 몇 주인데? 7억 2800만 주란 말이에요. 2%를 넘게 샀어. 그 2%가 갖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 지분 51%를 넘겼어요. 대주 33%야. 34%야. 85%가 외국인과 대주주야. 거기다 기관 거 빼고 나면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개인들도 단타 치는 개인이 아니야, 대부분이. 그러면 그 개인들 물량까지, 중기 개인들 물량까지 빼고 나면은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 근데 2%를 샀어. 올해 들어서만 2.5%를 샀어. 다른 종목 25%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엔터주들 20% 이상 30%를 샀는데도 유통 물량이 여전히 많아. 아시겠어요? 그런 논리 부분을 다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두인 거고, 그러니까 수익률 대회, 프로필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 우리나라의 프로필 검색해가지고 윤정두 뭐 사람 이름 검색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전문가 있는 것 같아?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조선인물닷컴에 들어가셔서 윤정두의 프로필, 네이버에 윤정두,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프로필에 어지간한 친구들도 나와.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예전엔 윤정두 이외에 없어. 네이버 인물 검색에 뜬 게 윤정두뿐이 없었어. 윤정두뿐이 이 바닥 사람 중에 유료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왜 그렇게 훌륭하냐 윤정두가.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아요. 한국거래소가 KLX가 유료 활동하는 전문가를 불러다 강의를 할까? 2005년도에 이미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윤정두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다고. 그게 윤정두예요. 저 보도자료가 이거고. 부르질 않아요, 제도권을. 비제도권 인사는. 협회는 부르지, 협회는. 투자협회 이런 데는. 수익률 대 7차례 우승이 우습습니까? 7681%라는 저 대기록이 우스워요. 전 세계 기록인데. SBS, CNBC하고 대신증권하고 전문가들 40명 모아다가 수익률 대회. 요즘에 한용이 SBS 잘 나오죠? 이놈 자식, 이거 거짓말만, 이놈 새끼 아주. 우리 직원이었거든. 나이도 어려져, 굉장히 어려. 주식의 주자를 몰라. 마케팅만 배워나왔어. TM만 지금 많이 돌릴 때 TM만 200명. 그 보이스피싱이지, 그게 무슨. 그러고 나서 수익률 대회, 뭐, 대신증권 프로필에도 나오더만. 대신증권, 뭐, CNBC 수익률 대회 1등 했습니다. CNBC 수익률 대회라는 게 어딨어. 그냥 전문가 불러다가, 40명 불러다가 수익률 좀 내주십시오지. 그렇게 해서 윤정두가 대형주로 다 수익률 내놓고, 우리 용인은, 이런 양반들하고 계잡주나 이런 거나 하고 앉아있고,
결이 다르죠. 그러나서 마케팅만 해서 저 수익률도 1등인데 무슨 지가 수익률도 1등을 해. 제이데이 파트너스 윤정두가 이런 극대형주로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으로 수익률 기준을 또 잡아준 거죠. 그리고 프로필 보면 7번의 수익률 대 우승이라고 나오고 8번의 기준이 이거를 우리 직원분들이 넣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모든 방송에 이게 2015년도 방송이에요. 그 이전도 보여드려? 2000년 초반도? 항상 윤정두는 2000년 초반도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신세계, 예? 전부 지금도 결론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공부해서 될 거는 사실 시간이 너무 걸려. 뭐 단순하게 뭐 공부해서 아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는 거는 누군가가 그 물량을 받아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죠? 결론적으로 똑같이 다들 수익 내면 제일 좋죠. 그러려면 소형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의 기준에 추세적인 흐름뿐이 없어요. 25일 목요일 날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때 이렇게 애경케미칼 저 변동성 감당됩니까? 애경케미칼이 전날 시가총액 1조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 애경케미칼 매수사인 나간 적 있어요? 애경케미칼 매수사인 나간 적은 있죠. 근데 이날 매수사인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아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이수베타시스 매수사인 나갔어? 안 나갔어요. 왜? 얘도 1조 미만, 얘도 이날 올라와서 1조 이상. 하이닉스는요. 얘는 죽어라고 매수지. 응? 25일날 샀으면 26, 그 다음에 오늘 2거래일 만에 10% 수익이잖아요. 이틀 만에 10% 수익이 하이닉스 가지고. 이수베타시스 하이닉스는 주력이라 30%를 갖고 가요. 예를 들면 10% 수익이면 3% 수익이야. 계좌 수익이. 이수베타시스 이런 종목군들 얼마나 살 수 있냐고.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보다 못한 친구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이니까 막 종목 하나 사놓고 발발발 떨리잖아. 솔직히 달달달 안 떨려. 난 막 떨리던데 처음 주식할 때. 그 달달달달 떨리고 겁이 나잖아. 근데 이 녀석들은 지들 돈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지들이 그런 돈을 운영해 본 적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개뿔이나 막 종목 한 100개씩 막 그게 수익이 나요? 종목 막 100개씩 하다못해 10개씩 갖고 있으면 수익 나나? 안 나던데. 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주력 포트를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주력 포트가 있고 수행 종목, 단타 종목이 한두 개 있긴 있죠.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와야지. 응?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26일날 개장 전에 보십시오. 애경케미칼도 1조 넘었으니 2천만 주 터지는지 봅시다. 개파락에 13% 폭락인가요? 아, 우리 안 들어가. 안 먹고 말아. 응? 결론적으로 이 26일 날의 기준에 이오플로우, HPSP, 뭐 이수베타시스, 동진세미켄, DB하이텍 변동성은 나왔는데 그죠? 요 기준에 우리의 기준에서는 매매를 할 수 있었다라고 친다면 HPSP의 기준 2.5% 비중에서 수익 10%로 늘려놨어요. 얘는 19일날 10%로 늘려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강세. IT 기준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에 하나, 그리고 LG전자와 삼성전기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네 종목 중에 두 종목을 주력으로 설정을 했고, 하이닉스가 원체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PSP, 동진세미캠, 한미 반도체를 10%씩 최대 10%씩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10% 채우면 30%잖아요. 그럼 포트 비중이 안 맞잖아. 에? 그러면 결론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잡아놓고 나머지 비중을 채워서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VVIP방의 포트폴리오 5월달 포트폴리오가요. 4월 종가의 기준에 요 종목 이렇게 갖고 있던 거예요. 이건 수정한 거다. 이건 그 전날 거 보여드리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5월 포트폴리오 5월 26일 금요일까지잖아요. 현대차 20%, LG화학 15%, 퓨처엠 15%. 2차 전지를 4월 만에 미련을 못 버렸죠.
아니 4월 19일까지 폭등 나왔던 거를 어떻게 그게 정점이라고 인식을 합니까? 우린 변동성 매매 계속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더 큰 수익을 추가적으로 냈고,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이쪽으로 압축했다 그랬고, IT가 여전히 거래가 제한적이었어. 오히려 현대차가 거래 터져 있었고, 요 기준에서 매집이 강력하게 들어왔던 지분 신고까지 나왔던 현대로템, 그리고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된 HD 현대인프라코, 얘네를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면 주력의 기준에 실질적으로 2차 전지, IT, 자동차와 IT가 그동안 못 간다 생각된 종목 업종군이었지만 우리는 꾸준히 45% 50%를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도 저 포트폴리오를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그 원고에 있구나.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왔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자판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자판 잘 안 먹는데, 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메뉴에 있겠다. 시황에,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반기 7월 달부터 해서의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수익률인 거고, 1억 계좌를 가상 계좌를 바탕으로 수익률, 매매를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매매를 했다고 치면 수익률은 더 극대화돼 있겠지. 근데 이걸 멋부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60% 비중을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이렇게 편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LG화학과 함께 에코프로가 이렇게 편입이 돼 있죠. 그죠? 그 비중이 35%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5% 이외의 금양 이런 종목군들을 추가적으로 매매하니까 50%의 비중 그 이상까지도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 그럼 결론은 하이닉스 기준을 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말씀드린 게, 현대차나 하이닉스를 최소 20에서 30%까지 비중을 채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최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월말 기준에 현대차의 지금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31일날 종가가 뭐 20만 원 수준이다, 혹은 그 밑에다, 혹은 뭐 그 정도 수준이다. 현대차 30%. 그래 놓고 IT 종목군들처럼 하이닉스가 거래되면 1조씩 터지고, 현대차도 1조씩 터지고, 현대차도 거래되면 4조씩 터지더니 4조 하루에. 그렇게 터져주면은 지금의 IT 쪽의 장비 부품 업체들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소부장애들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자동차 장비 부품 업체들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때는 종목을 모비스도 좋고, 뭐 현대 위아도 좋고, 만도가 뭘로 이름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만도도 좋고, 명신산업도 좋고,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6월 포트폴리오를 미리 예측을 잡아놓은 거예요.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는 19일 이후에 SK 하이닉스 부분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거고요. 그 이전부터 우리는 주력으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19일 금요일부터 해서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HPSP까지, 그죠? 그 변동률의 기준까지 지금은 전부 다 가져가고 있다. 그 비중 조절만 조금만 잘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유료 가입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료 가입의 이유는 별게 없어요. 유료 가입하면은 뭐 없는 종목 막 만들어서 주나, 그러진 않아요. 없는 종목을 어떻게 만들어서 주나? 유료 가입하면요 대박 종목 몰래 드릴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유료 가입한다고 해서 없는 종목이 튀어나오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결론적으로 이게 왜,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먹지? 키보드가 안 먹나? 배터리가 다 됐네. 잠시만요. 안 먹네. 전체 화면으로 좀 하고 싶은데. 하여간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검색해서 나온 기준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개별 기준에 예를 들면 애경케미칼, 이수베타시스의 매매는 개별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전체 매매 사인의 기준으로, ISC 양지사 이건 개별 매매도 권해드리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26일 기준에 똑같이 이런 종목을 공략하세요라고 했는데, 결국은 변동률이 나온 건 하이닉스, 뭐 현대차의 기준이었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서는 이렇게. 근데 요 종목 검색기에 나온 요 때는 뭐예요?
요거는 다 매수에 나간 겁니다. 음? 시가총액 규모도 있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있고 수급도 뒷받침돼 있고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 매수 사인까지는 안 드리고 있지만 개별 기준에서 충분히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올려드렸어요.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올려드릴게요. 한번 지금 뭘 올려드릴 거냐면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스페타시스 작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전체 묶어서 그냥 한 방에 때려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유료 회원분들 방에는 우리 유료 방에는 PDF 파일로만 한 장짜리로 설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동영상 전략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동영상 전략까지 보시고 최종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이제 끝나고 보시면 되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좀 뭐 자세히 보고 싶은데 원체 지금 검색기 기능에 대해서 설정이니까 볼까요? 볼게요. 그러면 아예 보고 또 얘기를 하시죠. 이스페타시스 동영상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충격이었어. 야 계좌 하나 까봐. 계좌 까면 내가 믿어줄게. 무슨 내가 뭐 양아치 쓰레기도 아니고 그 올리신 분한테 그렇게 웃겠다는 또 혼나니까. 그런 분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좀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하고, 오죽 답답하시고 힘드시면 그러고 계실까. 어디서 못 믿어 오시다 보니. 근데, 윤정도예요, 윤정도.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방송 링크도 다시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우리가 봅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문자까지 나가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이제 LG전자까지 한번 다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스페타시스가 아마 위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보시죠. 개별적으로 이스페타시스를 매매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아니 이스페타시스가 윤정도가 매매세를 안 냈다고 그 종목이 나쁜 종목이야? 아니잖아. 굉장한 종목입니다. 하이닉스 조금 전에 이제 올려드렸고 전략 부분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되고 내일 하이닉스 뭐 상당히 좋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스페타시스가 여기서부터 자 이게 전체 화면이 안 되네. 잠시만요. 모르겠다. 안 되니까 그냥 봅시다. 건전지 지금 바로 끼기도 그렇고. 이스페타시스. PBR이 2.94배면은, PBR 2.94배면요, 요 부분이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5월 22일 기준이에요. 주가가 무지하게 올라와 있죠. 그럼 PBR 더 높아져 있지. PER도 더 높아져 있지. 그래서 중립적인 범위 뭐 일부 저평가 인식 오케이. 거기에 기술적으로 인정해 주냐? 메이저들이 기술적으로 인정해 주느냐? 거래대금 2천억 이상 터져줘야 변동성의 확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 얼마부터 나와요? 22일 날 11,350원부터 부착돼. 이게 얼마? 오늘 14,700원입니다. 우리도 이거 사고 싶다니까. 근데 개뿔이나 그러면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도 사고 삼성전기도 사고 LG전자도 사고 HP, SP도 사고 동치세미캠도 사고 한미반도체도 사고 오늘 뭐 후성도 사고 뭐 이스페타시스 사고 SFA 반도체 다 살까? 다 사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좋은 장에서는 그나마도 우리 기준에서 1주 이상짜리 사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얘가 저평가 인식은 잡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보다 저평가예요 얘가? 하이닉스보다 저평가입니까? LG전자보다 얘가 저평가예요? 아니잖아. 그럼 얘는 철저히 뭡니까? 얘도 저평가 인식은 잡을 수 있는데 철저히 단기 수급이 쏠려서 들어왔는데 그 수급 범위 대비해서 변동성의 확장이 세구나.
근데 변동 유례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끝내주니까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중기 추세로 볼 만큼 아주 끝내주진 않는다. 한번 꺾이면은 또 숨도 못 쉬게 꺾인다. 다만 하이닉스가 월등히 강하고 IT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다 강하고 그러다 보니 이쪽도 강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종목에서 이쪽이 종목 검색해도 튀어나오는 이유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을 터트리고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봉 기준에 5월 30일자입니다. 이게 갭상승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적으로 9,000원에서부터 저기 13,000원대 14,000원 수준이니까 거의 한 18,500원 2만원 정도이 목표 주가 되네. 굉장히 높게 잡히죠. 그게 변동률이 큰 종목군들의 기준이에요. 지금 주식수 보세요. 응? 금액 기준에 860억에 우리나라에서 올해 들어서 10번째 금액 기준으로 쌍끌음 매수 12 응? 얘가 지금 9천만 주대거든. 응? 9천만 주가 아니라 6천만 주. 6,500만 주인가요? 그러니까 매수사인까지는 안 나가니까 저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종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지간한 종목은 주식수를 싹 다 외우고 있죠. 윤정도가. 그래야 이야기할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기준이 윤정도. 그냥 막 때려 사죠. 지금 이스페타시스. 우리도 들어갈 거야. 어지간해서는. 이거 왜 못 들어가? 아이고 이게 지금 아예 자판이 안 먹는구나 이게. 럼누구래 놨나? 잠시만요. 이제 먹힌다. 이수 페타시스. 한번 보세요. 지금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6,300만 주짜리에 초단기간에 10% 이상의 매집이 들어와 있어. 이걸 안 사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살 거야. 우리도 9천억짜리를 왜 못 사? 주봉 단위에서 그럼 이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왜 못 사? 거기다가 매수 평균 단가가 낮아요? 높아요. 프리미엄이 제한적이야. 저렇게 때려 사면서 들어온 게 11,600원이 평균 단가예요. 응? 프리미엄 20%? 그 정도는 주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이 흐름 범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변동성 매매에 어느 정도 대처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얘를 못 볼 이유가 없어요. 다만 10%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도 이수페타시스의 유통 물량을 감안해야 되고 초기 물량은 공매대차 상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얘는 똑같이 보세요. 주요주 지분 35%에 외국인 지분 12.70입니다. 합산하면 얼마예요? 47%, 48%예요. 아직도 50%가 유통 물량이 있다는 거야. 기관이 샀다 해도. SK 하이닉스는요. 2%뿐이 매수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2.5% 매수했죠. 그것뿐이 매수를 안 했다 할지라도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는 51.31이 외국인 34.20이 대주주 합산하면 85% 이상 85.5% 거기에 기관 지분 거기에 개인들이 일로 들어와서도 중기 추세의 기준 그러면 단기 변동성의 유통 물량 거의 없다고.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기준은 윤정두가 전략을 잡아드리는 대로 쫓아오십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셔서 이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나도 VVIP방 아니야 나 교육 단타방에서 나 수익 좀 내볼래. 어느 방이든 오셔서 스타트를 잡으세요. 스타트를 잡고 함께 움직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교육은 천천히 방 안에서 다 차분히 받으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수페타시스 수익 난 거 보여줘 뭐 이러셨는데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종목 검색해서 맨날 튀어나오는 걸 뭐 어쩌라고. 땡큐 합니다 하고 수익 내고 계시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22일 날 1,300원부터 튀어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을 갖고 계시면 더 일찍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윤정두가
1조 미만은 뭐 그냥 에이 뭐 우리 1조 이상짜리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거지. 아 여러분들 기준에 난 매매가 원활해. 아 왜 못 사?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정확히 몇 주요? 6,320만 주. 6,320만 주짜리 종목에 700만 주, 800만 주 막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집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30일인 거예요. 30일자의 공약주 들여다보십시오. 하이닉스와 동진세미캠을 비롯해서 현대차 과도하게 밀리지 않았나요? LG와 과도하게 밀리지 않았나요? 들여다보시죠. 삼성중공업 최근에 거래가 일부 있었는데 거래 터트리면서 변동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뭐 이 정도. 그럼 내일장의 기준은 뭘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오늘 기준에서 월요일장의 공약주를 주말 금요일날 올려드렸지만 결국은 변동성은 뭐 그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LG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스페타시스, LG 이노텍. 우린 여기서 LG전자만 공격적으로 매수해 나갔고, 그리고 검색기는 뜨진 않았지만 포스코 퓨처엠과 YG엔터를 가지고 있고, 또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매수 강도를 3번을 드렸고, 그죠? 결론적으로 HPSP나 동진세미캠 갖고 있지만 매수는 안 드렸어요. 삼성전자도 갖고 있지만 안 드렸어요. 오늘 매수해 나간 거는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퓨처엠 그 정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안 나갑니다. 왜?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 더 터져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제한적으로 터지고, 그래도 뭐 거래대금 사유였지만 제한적으로 터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거래대금 10위 전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 그룹주 2차 전지를 막 확산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데 왜 자꾸 확산을 합니까? 이 정도 올라와 주는 것만 해도 땡큐인 거지. 아니 거래대금이 2조 6천억씩 터지는 에코프로 BM이 거래대금이 2,800억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사냐고. 거래대금이 더 빵빵하게 터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편입 기준을 우리는 설정하는 이유가 거래대금 4위까지 치솟아 올라와 있으니 2차 전지에서 유일하게 매수 강도를 드리는 것이지. 하여간에 백날 설명하면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서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들리냐고.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한테. 물론 뭐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LG전자 같은 종목을 잡아내고 싶어요. 오케이. 검색기에서도 옥석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검색기 옥석 가리기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 결론적으로 내일장 기준에서 하이닉스입니다. 오늘도 거래대금이 1조가 터졌어요. 31일자 하이닉스 거래대금이 1조가 터졌다고. 26일하고 오늘. 그리고 5월달에 달랑 3종목이 거래대금 1조를 넘겼는데 에코프로 5월 2일. 그 이후에 거래대금 박살났죠. 안 나오죠. 하이닉스는요. 거래대금 미친듯이 터져요. 1,000만 주를 넘겼어. 26일날 거래량이. 그러면서 거래대금 1조를 넘겼고 오늘도 30일날도 1조를 넘겼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진 또 하나의 종목이 LG전자가 1년 만에 거래대금.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거래대금 기록 1년 만에 그 거래대금을 넘기는 거예요. 오늘 거래대금 3위였죠. 거래대금 3위. 400만 주 이상이 터져준다면 당연히 시초가 대비 최소 5에서 7% 이상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400만 주 이상이 터지면. 하이닉스 1000만 주의 변동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하이닉스 시초가 대비 최소 마찬가지로 5에서 7%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LG와 거래 급감했어요. 지금 LG와 거래 급감했는데 50만 주가 실려주면은 LG와 변동성 시초가 대비 역시 5에서 7%. 안 실리면요 추세 매매하면 돼요. 현대차도 150만 주 터져주면 시초가 대비 5에서 7%. 만약에 150만 주 안 실리면 100만 주만 실려도 변동성은 3% 이상 나와요. 거래 실리느냐의 기준이. 거래가 안 실리면 어쩌라고. 이 종목군들은 전부 중기로 가져갈 수 있는,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거래량은 이 종목군들이 내일 기준에서
이 거래량이 터져줘야만 변동이 확장된다라는 기준이에요. 내일 이 종목 꼭 사세요. 그거는 주력 포트폴리오지. 내일 이 종목 꼭 사세요. 그거는 유료 회원 들어오시면은 자, 뭐 내일 뭐가 필요해서 당일 기준에 자 여기서 편입합니다. 뭐 이렇게 대처합니다. 기준을 잡겠죠. 응?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LG전자 오늘 하루에만 녹화를 무지하게 떠들였습니다. 30분, 40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해가지고 4번, 5번씩 떠들였어요. 공지사항 보시면 다 있다라는 거예요. LG전자도. 오늘만 4번 녹화가. 하이닉스 좀 전에 올려드렸죠. 종목 검색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L전자 12월에 너무 멀어요? 8만원대, 9만원? 저런 가격에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10만원, 11만원, 12만원까지도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그 유지했다는 게 꼭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준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12만 4천원대까지 매수세를 냈어요. 7통, 8통, 9통이 나왔습니다. 오늘. 문자가 9통 나갔다고. 계속 매수. 응? 계속 매수. 매수의 강도의 이유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녹화 방송 보세요. LG전자도 지금 올려드릴까요? LG전자도 조금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지금 뭐 1시 넘어서 이제 막 또 재방송 시작되니까 재방송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LG전자 보실까요? 자,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11만 4,800원 문자가 나가니까 종목 검색기를 올려드리겠죠. 매직 계산기. 응? 그리고 종목 검색기는 11만 7,100원. 문자 사인 나간 것보다 늦게 검색기 뜬 겁니다. 왜? 전체의 흐름에 맞아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문자가 나갔을 때는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흐름이다. 편입할 수 있다. 그 기준에 거래가 더 터집니다. 변동성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검색기에서 이 신호를 이거를 왜 그러니까 문자 오늘 9번이 나가는 거예요. 내일도 거래가 개장 초부터 수반된다면 충분히 편입 설정을 잡아갈 겁니다. 거래 기준이 뭔가요? 한술에 뭘 그렇게 배부르시려고 하냐고. 거래 기준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LG전자를 400만 주 기준으로 잡아드렸죠. 내일 개장 초에 10시까지 120만 주 무조건 터진다고 봐요. 근데 120만 주 터지고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또 윗꼬리가 달렸느냐에 따라서의 기준이죠. 결론적으로는요. LG전자의 흐름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 이미 벌써 LG전자의 기준은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었다. 저 매집 규모를 보세요. 작년 9월 말 이후 또 올해 올해 들어서만 50% 올랐다고. 50%. 이런 흐름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시간에서도 소폭이나마 더 강세를 띄었어요. 거래대금 터져 있고. 이게 2017년도 전장사업 터져 있을 때 기준. 그리고 저게 주봉장에 저게 교수형입니다. 저 교수형이 떠야만 정점의 흐름이 돼요. 얼마 전에 하이닉스의 기준은 그게 교수형이 아니에요. 또 이날 이후에 이날 12월 23일 이게 상한가죠. 이날 이후에 상한가. 우리 주력주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교수형이라는 거는 아무 데서나 교수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보시면 차트 이렇게 다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게 17일이에요. 91,500원. 이게 5월 19일입니다. 이게 5월 17일, 19일, 25일. 부럽죠? 응? 근데 일봉상에 저런 게 떴을 때 저게 교수형이냐 했을 때 교수형 아닙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교수형 아닙니다.
결국은 저자락에서 그 10만 원 초반에 편입을 했다면 하루 이틀 만에 얼마요? 10% 이상의 수익이 나와요. 이틀만. 제발 좀. 응? 다시금 설정해드려요. 자,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오후장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전략이 있습니다. 어? 오늘 오후장에. 그 전략은 LG전자에 대한 전략인데 38분이에요. 들어보시면 앞으로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또 내일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전략의 기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주력 포트폴리오 금요일날 녹화한 게 영상에 나올 겁니다. 거기는 뭐 SK 하이닉스나 현대차의 전략도 다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26일 10시 기준 금요일날 장중 기준의 하이닉스의 전략. 그리고 금리 환율, CPI, PPI에 대한 전략과 하이닉스의 또 추가적인 전략. 이수페타시스의 전략, 동진 세미캠의 전략. 전체적으로 그 전략들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검색기에서의 그러면 뭐 그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요 번호, 요 핸드폰을 오늘은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지금 새벽 01시 06분입니다. 나 윤정도랑 통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언제든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윤정도 바꿔달라 그러세요. 만약에 통화하고 싶으시면. 요즘에는 조금 한가해. 응? 장중에 막 그 전략 꾸릴 때는 안 되고. 한가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뭐 지금 뭐 회원가입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윤정도는 지금 전부 다 연장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다 매출이에요. 회사 매출이. 대부분이. 윤정도는. 신규적으로 소형 잡주 가지고 상한가 가서 이런 마케팅을 안 하잖아요. 검색해 뜨지도 않는데 막 상한가 갔으면 뻥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이신 분들, 그리고 들어오셔서 정상적인 수익을 내시는 분들만 계시고 연장하시고. 오래되신 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좀 오래되신 분들은 10수년 정도. 환불은 없어요. 환불은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농담해 해라. 대신에 연장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왜? 장중 내내 교육받고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니까. 뭐 주식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있다고. 아시겠죠?